일본 같은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공장 부지를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공장 분지가 재단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구나. 보면은 중공업이 중소기업이나 예. 또는 그 뭐 버스 같은 시내버스 예. 이런 업 하시는 분들이 돈 번 게 부동산으로 그럼요. 번 거예요. 예. 사업에서 번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 교육부지는 함부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폐교를 해가지고 뭐 그렇죠. 완전히 사학재단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건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네. 중소기업도 그래요. 비슷해요. 아, 부지에. 기업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장도 세금 그렇구나. 때문에. 세금 그렇지 않으면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을 그렇군요. 적게 내려고 그렇게 재단화돼 있고 해서 네. 그러니까 땅 장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땅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만들어 주죠. 거기에다가 가업 상속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빨리 몇 년만 더 버티면 팔 수 있게 그렇죠. 해주고 조건도 낮춰줘 가지고 빨리 팔아서 돈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현금화 시켜서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뭐 가업 상속을 해서 뭐 이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식의 포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상은 정반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사학재단의 그 어마어마한 부지들도 어떻게든 뭐 아파트 짓고 개발하려고 그렇죠. 교육용 부지 어떻게든 그 팔아보려고 지금 정부가 역대 정부가 특히 보수 정부에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사학재단이랑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뭐 개발하면 뭐 아파트 많아지고 뭐 우리 지역 좋아지는 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학재단 이사장님들, 아드님들, 따님들 돈을 왕창 갖다 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동산에서 예. 그 이익이 나는 게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경영 활동을 통해서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이윤 추구를 하는 거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유는 예. 그 이윤 추구의 방식이 사회적 정합성을 가질 때예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정합성 없는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 이기적 개인이 이기적 행위를 해서 돈을 벌는 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다는 아주 정말 그 원론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예. 이윤 추구의 행위가 사회적 정합성을 가지는 즉 뭐냐면은 경영 혁신이나 기술 혁신만으로 돈을 벌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율을 왜 막아요? 담합하고 시장 지배지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돈 버는 게 훨씬 쉬워요. 기업 입장에서. 예. 기업에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 달라. 다 그런 거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렇지, 이야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산림의 수원하고 네. 환경 오염하고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돈 벌게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노동 착취해서 돈 벌게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야만 돈 벌겠다는 그 욕망이 어디로 표출되냐면은 기술 혁신이나 경영 혁신 통해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시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에서 하니스라는 표현을 줘요. 하니스. 그 예. 말들이 마구잡이로 날뛰지 못하게 예. 이렇게 방향을 딱 잡아주죠. 예. 하니스를 예.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하니스하는 게 제도예요. 그 제도가 하니스를 해야지 욕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분출이 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적절히 규율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하니스를 풀어달라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하니스를 풀어달라는 게 제일 큰 위시리스트예요. 그런데 하니스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 뭐 어떤 규제 선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을 텐데 선한 규제든 나쁜 규제든 규제를 무조건 다 풀어야 그게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안 들은 분들이나 경제학 예. 원론도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이 많죠.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 중에서 예.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학 원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 나게 했다는 분들 여러 분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봤는데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좀 경제학 원론 짧게라도 저한테 예. 좀 한 10주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사회적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예. 원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아, 규제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게 해주는 게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GTX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예탈을 네. 해야죠. 우리 예탈. 예탈을 왜 하나요? 그러니까 예탈을 네. 자꾸 예탈을 만든 목적이 정치적인 동기로 재정 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나라 거들내는 걸 막으려고 예비 타당성 조소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걸 만들었는데 예. 이걸 하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탈을 우회하도록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러네. 예타 특별법 만드는 거를 정말 예외적인 사항으로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예타는 무력화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심하게 이 예.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예. 무력화시키기 맞아요. 위해서. 예. 그러니까 뭐 민주 국민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은 누구나 자기 돈 아니잖아요. 자기 돈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죠. 그 유혹을 그거를 못 느끼는 유혹을 한이세 주려고 만든 예. 게 예타 제도인데 예. 이 제도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고 GTX 같은 예, 경우도 충분히 경제적이냐, 효용이 있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런 말을 해요. 이번에 뭐 대구하고 광주 고속 절차 예. 만드는 거 정말 미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거 수요가 있겠어요? 운영하는 거 저기 메인터넌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유지 관리비, 유지 관리비 그건 정말 경제성이 없어요. 승객들이 없을 경우에 승객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까요, 거기?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용인 경전철 이런 거 때문에 돈 엄청나게 용인 씨가 그거는 소송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훨씬 용인이 더 거기보다 조건이 좋아요, 지금. 그런 걸 특별법을 통해서 여야가 예. 담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쩌고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서 그런 정말 재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막으려고 예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타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예타 통과 못 한다. 예타의 경제성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책성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정책성에 또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 있어요. 아, 이미 있어요. 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일이 안 나와도 정책성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지역에서 SOC 사업을 하는데 예.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너무나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죠. 근데 그리고 그럼에도 합니까? 지금 광주하고 대구 고속철 경제성 0.5가 안 나와요. 0.5가 안 나오는데도 한다. 그걸 여러 번 예타해서 실패했더니 특별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버렸죠. 그 GTX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뭐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죠, 당연히. 그렇죠,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그리고 예타를 하는 거는 지방 사업도 예타를 지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이제 중앙 정부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써야 될 돈들을 사실상 중앙 정부 돈을 가져가서 쓰도록 예타 면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건 뭐 이게 재정이 필요할 때 꼭 써야 되지만은 안 써도 될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해 버리면 필요할 때도 못 써요. 일본이 돈 좀 있다고 막 돈 좀 쓸 때하고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참 불안하네요. 네, 일본은 일본 사실 정부 재정 부채 굉장히 좋다가 잃어버린 20년 시작하면서 막 포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채무가 GDP의 한 250%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이죠. 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그린하고 제조업이 고도화되는 산업 전환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정의로운 전환도 필요하고 그렇죠.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갖고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재정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정 쓰는 거를 극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근데 불필요한 재정이라는 게 그게 토건이나 이런 거는 한 번 해놓으면 그냥 계속 돈이 들어가죠. 운용, 유지, 운용 안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역이 완전히 유지도 안 되고 해버리면은 거기
그 공항에 왜 고추 말리고 그런 거 뭐 네. 사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네.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공항에서 그래요? 말린 건 아니긴 네. 한데 사실상 지금 공항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공항 지금 열 몇 개인가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도 계속해서 만든다 그러고 지금 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는 거 이것도 예. 사실 광주 대구 고속철만큼이나 말이 안 돼요. 가덕도에 활주로가 하나짜리를 바다 위에다가 공항을 만든다? 그렇죠. 그 말이 안 돼요. 김해공항 활주로 하나짜리 있고 좀 떨어진 데다 또 활주로 하나짜리를 만든다? 활주로 2개짜리 김해공항 확장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다. 훨씬 더 낫죠. 환경 파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 만약에 동남권이 그 산업 공동화 일어나면 그 공항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가냐? 그렇죠. 예.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사카 간사이 공항 지금 엄청난 적자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지비 엄청나게 커요. 거기도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도 지금 유지비 엄청나게 들 거거든요. 음. 누가 책임질까요? 청년 미래? 정말 청년 미래 잠시라도 생각한 적이 있으면 정치인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오늘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감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야, 이게 저 돈을 참 잘 써야 되네요. 아 그럼요. 특히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아요. 지금 국가 채무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지만 예. 앞으로 고령화 문제부터 해서 산업 전환 문제, 남북 문제 생각하면은 재정적인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아무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당장에 눈앞에 이익되는 걸 그렇죠. 어떻게 이건 뭐 파퓰리스트라는 말은 저는 요즘 안 쓰고 이 파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엘리티시즘에 대한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말인데 예. 이거는 매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매표 정치다. 한국 정치는 매표 정치에 빠져 매표 있다. 정치다. 근데 선거는 1, 2년에 한 번씩 있단 말이죠. 1,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계속 매표 정치의 연속이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 선거 제도에 대한 텀도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네. 네. 한꺼번에 하든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하고 이런 것들 예. 조정하는 그런 좀 정치적인 개혁들 예. 있고 그다음에 이 정당이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식으로 바뀌어줘야 되죠. 지금같이 5년 단임제 5년 단임제는 정당이라는 게 5년짜리 정당이에요. 이름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봤자 대통령 캠프하는 사람들이 점령군으로 그 정당 들어가서 다 바꾸고 다음 대통령 오면 또 다 바꿔요. 우리나라는 연속성이 없어요. 이 정당 정치라는 게. 그러다 보니 내가 5년 안에만 뭔가 다 땡겨 써서 업적 올려놓으면은 그 뒤에서 망하고 더 나빠지면 내가 더 돋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왜 10년, 20년 이의 문제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고 일을 해? 라는 생각을 정치인들이 하기 십상이죠. 예, 교수님 문제의식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예. 정치가 완전히 정당이 모델하우스 떴다방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